안녕하세요. 스타일연구소 패션 유튜버 전수아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몸매. 사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몸매가 뒷받쳐주지 않으면 예쁜 줄 잘 모르잖아요. 오늘은 멀리 입어도 예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근데 다이어트 이야기를 준비한 만큼 몸매를 좀 보여드리려고 저는 파격적인 이렇게 스포츠 브라탑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아직은 좀 춥습니다. 다시 입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 또는 이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분들, 이러면 굉장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죠. 제 경험을 통해서 모두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지난 수년간의, 아니구나, 10년이 넘었구나. 제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요요 없이, 강박증 없이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볼게요. 저도 오랜 시간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 몸무게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강박증이라든지 또는 목표하는 체중에 다다랐을 때의 폭식증,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요요 현상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살이 빠지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뭔가 어불성설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굳이 강박에 시달리지 않고 남부럽지 않은 몸매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랜만에 바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편한 옷을 좋아해가지고 몸매를 좀 감추는 의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잘 모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과연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자체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면서 리얼하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다이어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큰 몸매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막상 말이 쉽지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상술인 줄 알면서도 온갖 것들에 현혹되는 그런 마음 또한 저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간헐적 단식 1일 1식, 고기만 먹고 살을 뺀다는 황제 다이어트, 또 뭐 있지? 레몬 디톡스. 이건 잘못하면 위장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또 미란다커가 즐겨 마셨다는 노니 주스. 이거는 색깔로 검출돼서 난리가 났었죠. 요즘에는 피쉬 콜라겐 등 이게 다이어트 방법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시기마다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들이 등장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방법들이 대중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버리니까 자꾸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불변의 법칙은 조금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량을 늘려주는 거죠. 그게 운동이 될 수가 있고 걷기가 될 수도 있고 먹은 음식 대비 활동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현혹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다이어트라는 게 이 정신, 멘탈과도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게 효과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금기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무게를 수시로 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몸무게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재야 된다, 매일 재야 된다, 수시로 재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길게는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체중계 위에서 보여지는 숫자보다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바디 체크가 훨씬 효과가 좋아요.
샤워하기 전에 무작정 씻지 말고 본인의 누드를 조금 민망하더라도, 아니지, 자기 누드를 확인하는 게 뭐가 민망해? 내 눈으로 직접 내 몸에 벗은 몸을 직접 응시해서 체크해주는 거예요. 또는 입고 싶은 타이트한 바지를 사가지고 뭐 입어본다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체중계에 올라가서 자주 몸무게를 재면 잴수록 이 숫자에 집착을 하게 돼요. 사실상 가정용 몸무게에는 뭐 근육량, 수분량, 체지방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뭐 1, 2kg 정도 감량이 됐다는 어느 정도의 자기만족은 줄 수는 있어도 크게 사실상 몸매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인바디 체크가 되는 체중계를 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아직 들쭉날쭉합니다.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이 수치가 달라요. 오히려 이 숫자가 주는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금방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눈으로 하는 바디 체크를 더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절망스럽게도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다이어트는 빠른 시간 안에 미친 듯이 운동하고 먹고 싶은 걸 꾹꾹 참고 단기간에 원하는 목표 체중을 이루고 성공 신화를 기록해서 다이어트를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어트 자체가 근본적으로 식습관 개선이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의 식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그걸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5kg, 10kg를 감량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뭐 치킨이나 햄버거 이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좋아한다라든지 과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습관 자체가 바뀌지 않았을 때는 조금씩 살이 붙어가지고 방심하면 본인의 원래 몸무게로 돌아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치팅데이도 두지 않거든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자꾸 억누르면 일종의 욕구불만? 이런 부작용,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먹는 날, 쫄쫄 굶는 날을 정해놓지 않고 적당량을 먹고 포만감을 느꼈을 때 딱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식습관이 개선돼야 요요 없이 살을 뺄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식습관을 길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배달 음식은 안 돼요. 가급적 즐겨 먹지 않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땡긴다고 즐겨 먹지 않으면 찾지 않게 되고 잘 생각이 안 나게 돼요. 대신에 신선한 음식을 챙겨 먹는 거예요. 먹다가 보면은 이런 담백하고 신선한 음식이 땡기게 됩니다.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피부 미용,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알록달록 눈에 예쁜 음식들을 먹어야 내가 예뻐진다는 생각으로 먹습니다. 이게 지중해 식단이라고도 하는데 피부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딱히 땡기는 음식이 없을 때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샐러드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라는 게 내 몸을 혹사시키고 먹고 싶은 욕구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피부와 내 몸을 맑게 한다.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지로 억눌렀을 때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폭식증, 거식증, 요요 현상 이런 식이장애로 이어지는 게 태반이에요. 먹고 싶은 거 참고 딴 거 먹으면 뭘 먹어도 허기가 지고 뭔가 양이 안 찬 것 같고 배고프잖아요. 참으면 참을수록 힘들고 지치게 돼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살아서 뭐에 때려쳐. 포기하게 되죠. 죽을 때까지 평생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먹지 못한 음식에 대한 심리적 허기가 생긴다든지 특정 음식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막 살이 찔 것 같고 막 돼지가 될 것 같아. 이런 강박.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거식증, 폭식증 이런 식이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들죠. 중요한 건 먹고 싶은 음식을 딱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맛있게 먹고 적당한 포만감을 느꼈을 때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습관이에요. 이 양 조절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싶다면 좀 덜 먹을 수도 있겠죠? 음식 자체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양 조절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마른 사람들이 입이 짧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특별한 특이 체질이 아닌 한 사람의 몸은 많이 먹으면 찌게 되어 있고 덜 먹으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체질이라는 것은 이 습관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5번째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쉽게 살이 붙는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짜고 매운 음식을 찾는다든지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먹으면서도 살이 찌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더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아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식습관을 길들이고 입맛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음식으로 절대 스트레스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6번째는 기계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배불러도 눈앞에 남긴 음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남기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음식 많이 남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는데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먹어서 똥이 돼가지고 쓰레기가 되는 거랑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거랑 어차피 쓰레기가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게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슨 그린피스도 아니고 또 이미 우리 음식에는 방부제나 온갖 것들이 첨가돼가지고 나의 좋은 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냐에서는 그것도 생각해볼 일이거든요. 애초에 좋은 식재료로 적당량을 먹는 걸 추천하지만 살면서 외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직접 요리해서 음식의 양과 질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남겨도 괜찮습니다. 사 먹는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는 재료, 서비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남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숟가락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 잠시만요.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 타이밍과 습관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식탐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식탐이 강한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머릿속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생각의 비중이 커요. 식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이어트를 안 할 때는 뭐가 되게 맛있겠다, 뭐가 핫하더라, 어떤 게 되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뭘 먹어야 살을 빠질까, 이거를 먹을까 말까 결과적으로 음식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생각을 줄여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면서 우리가 고뇌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운동이 됐건 게임이 됐건 또는 취미생활이건 다른 것들에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이 하루 중에서 음식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수록 식탐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날씬하고 마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냉장고에 딱 채워놓고 딱히 땡기는 음식이 없다면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누구나 원하는 워너비 몸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올렸던 다이어트가 제일 쉬웠어요. 이 편으로 오늘은 다이어트 금기사항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제 채널에 달리는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다 답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도 지난번 다이어트가 제일 쉬웠어요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어떤 걸 먹는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셔서 후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구독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제가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풀리고 점점 몸매를 드러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워너비 몸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채널 스타일연구소 패션 유튜버 전수아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바로 찾아뵐게요.